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킵이 11번째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킵이 10번째가 게임 AI를 만들면서 룰 베이스드 AI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번 11번째 영상은 게임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게임 트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게임 트리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영상에서 실제 게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킵이라는 파이썬 프레임워크, 킵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틱택토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틱택토 게임, 이와 같은 게임이지 틱택토 게임인데 틱택토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드 게임을 할 때 수읽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X가 둔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어디를 두면 좋을까라는 걸 찾는 게 수읽기죠. 그러면 X가 한번 뒀을 때,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가 한번 뒀을 때, 거기서 또 X가 뒀을 때 이렇게 계속 한 수 한 수 둬가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자라는 게 게임 트리죠. 그래서 그 게임 트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그 다음 영상에 실제로 게임 트리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을 배우시면 앞부분에서 보통 서치 이야기를 합니다. 서치 탐색이죠. 근데 그 보통 서치, 우리 길찾기 같은 서치는 내가 내 길을 계속 찾아가죠, 혼자. 그런 서치 말고 게임 트리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가 또 이렇게 뒀을 때.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뜨게 되죠. 그런 걸 이제 경쟁 탐색이라고 합니다. Adversarial Search라고 하고요. 이런 서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 민맥스라는 게임 트리, 민맥스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체스 게임이죠. 체스 게임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당시에 1997년도인데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카사파로프라고 세계 챔피언이고요. 이 당시에 그 세계 챔피언 그랜드마스터와 상대를 했던 그 인공지능 엔진은 딥블루라는 IBM의 슈퍼컴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분이 IBM의 뭐 직원이겠죠. 이게 97년이었습니다. 1997년. 1997년이었고요. 그때 아마 4대2로 IBM의 딥블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딥블루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체스 컴퓨터고 IBM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잠시만요. IBM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97년도에 96년도군요. 96년도에 6게임을 뒀군요. 6게임을 둬서 4대2로 딥블루가 이겼습니다. 요 위키피디아 오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알파고입니다. 알파고죠, 알파고. 알파고가 2016년이군요. 그래서 1996년이니까 딱 20년 뒤에 이세돌 구단과 그때는 구글의 회사였죠. 그래서 바둑으로 바뀌었고 이세돌 구단과 구글 직원이 대결을 합니다. 실제로 알파고에 대한 것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알파고 맞습니다. 뭐 딥블루에서 만들었고 딥블루가 구글에 인수된 회사고 쭉 찾아보면 알파고도 버전이 많습니다. 알파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알파고 마스터가 나오고 알파고 제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알파 제로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내려가서요. 뭐 표가 하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엘로 레이팅이라는 것은 온라인 바둑 대회에서 급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엘로 레이팅은 숫자가 클수록 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밑에 급수가 높은 것은 디스트리뷰티죠. 분산 머신이었습니다. 소프트 스레드
소프트웨어 스레드도 굉장히 많았고요. CPU 개수도 많고요. GPU 개수도 굉장히 많았죠. 알파고의 초창기 버전이었죠. 초창기 버전은 이랬었는데 알파고가요. 그런데 뒤에 구글이 사람 이름을 붙였죠. 알파고 리라는 이세돌 구단과 둔 버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TPU라는 걸 쓰군요. 이제 구글에서 설계해서 만든 연산 장치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요. 엘로 레이팅도 앞에서 보셨던 것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여기서 알파고 제로라는 말은 맨 땅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둔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했는데 알파고 제로부터는 맨 땅에서 시작합니다. 혼자 두는 거죠. 혼자 둬서 사람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이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는 알파 제로라고 합니다. 고가 빠졌죠. 고라는 게 일본 발음으로 바둑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라는 말은 바둑에만 국한된 게임 엔진이 아니고 다양한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이다 라는 뜻에서 알파 제로죠. 2017년 버전이군요. 그 뒤에 이제 구글은 이제 바둑에서 손을 떼죠. 이때는 싱글 머신입니다. 싱글 머신에다가 연산 장치가 TPU 4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알파고 또 알파고와 관계된 하드웨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 2개에 걸쳐서 민맥스 게임 트리라는 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맥스 게임 트리를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그놈의 개념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제 구현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도 사실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순수 파이썬 코드로 손수 구현하는 방법 또는 게임트리 전용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데 실제로 게임트리가 개념은 간단해도 코드로 작성하기에 조금 헷갈리는 면이 많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로 구현된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버전을 다음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오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왼쪽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왼쪽 상황에서 지금 현재 빨간 점으로 표시된 요 하얀 돌을 뒀다고 할 때 여기서 이 까만 돌을 둘 수 있는 곳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수 또는 요수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거기서 흰 돌이 어디를 두겠죠. 계속 이렇게 수읽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수읽기를 얼마나 깊이 하는가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질 수 있죠. 그 수읽기를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민맥스 게임 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맥스 게임 트리를 또는 민맥스 트리를 설명드릴 텐데 먼저 탐색 깊이를 1로 했다고 해보죠. 이제 한 수 앞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A1 2, 3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둘 수 있는데 A1을 뒀을 때는 내가 8점을 얻고 A2를 뒀을 때는 3점, A3를 뒀을 때는 마이너스 2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하면 나는 당연히 A1 수를 두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깊이 1 탐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깊이 1로 하면 너무 못 두겠죠, 실력이. 깊이 2를 한번 보죠. 깊이 2부터가 조금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루트 노드입니다.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에서 A1 수를 뒀을 때 여기서 또 각각 B가 그러니까 상대가죠. 지금 위로 향하는 삼각형은 내가 두는 수고 역삼각형은 상대가 두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은 이제 단말 노드니까 마지막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깊이 탐색하지 않는. 그래서 A1을 뒀을 때 상대가 B1을 두고 A1을 뒀을 때 상대가 B2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단말 노드에서 점수가 2와 같다면 지금 루트 노드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A1, 2, 3 중에 어느 수를 두는 게 좋을까요?
가장 점수가 높은 9점을 얻을 수 있는 A1을 두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A1을 둔다면 상대는 B1, 2, 3 중에 뭘 둘까요? 상대는 자기에게 좋은 수를 두니까 나한테는 나쁜 수를 두겠죠. 본인에게 좋은 수는 상대에게 나쁜 수니까. 그래서 내가 A1을 두면 상대는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6점을 바라보고 B2를 둘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2를 둔다면 상대는 마이너스 2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점수가 낮아지는 B5를 두겠죠. 내가 만약 A3를 둔다면 상대는 마이너스 4점을 얻을 수 있는 B6를 둘 거라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예, 당연히 A2를 둬야 됩니다. 그죠? 이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요점만 이해하시면 게임 트리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A1을 뒀을 때 요 상대에서 내가 마이너스 6점을 얻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A1을 두면 상대는 B2를 둘 거니까. 내가 A2를 뒀을 때는 상대는 B5를 두겠죠. 점수가 낮아지는. 그래서 내가 A2를 두면 마이너스 2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A3수를 두면 상대는 B6를 둘 거니까 B6를 둔 후에 점수 마이너스 4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는 민 단계라고 합니다. 민 단계는 상대가 두는 단계죠. 상대방이 두는 단계라고요. 상대방은 자기가 둔 수의 미니멈 값을 선택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값이 높으면 나에게 좋은 거고 값이 낮으면 상대에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역삼각형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민 단계라고 하고 내가 두는 단계를 맥스 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두는 단계죠. 그래서 나는 점수가 높은 걸 고를 거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중에 마이너스 2를 고르는 A2 수를 두는 게 논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를 민맥스 트리라고 합니다. 왜 맥스민 트리라고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민맥스가 발음은 편하죠. 그래서 이걸 민맥스 트리라고 합니다. 실제 민맥스 트리를 지금은 이제 두 수를 내다보는 건데 한 10수를 내다보려면 맥스민, 맥스민 계속 번갈아 가겠죠. 그래서 맥스라는 함수는 민을 호출하고 민이라는 함수는 맥스를 호출하는 간접 재규 함수로 많이 구현을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구현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 이제 세 단계 뎁스가 3인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맥스, 상대는 민, 나는 맥스입니다. 그래서 맥스민, 맥스민이 번갈아 가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수를 두면 예를 들면 A1, A2, A3 중에 어떤 수를 둘지를 계산하려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야 됩니다. 맥스 단계에서는 맥스 값을 선택하고 이제 민 단계에서는 민 값을 선택하죠. 이제 맥스 단계에서는 이 중에서 맥스를 선택하니까 이 수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난 A3를 둘 거라는 겁니다. 뭐 개념은 간단해요. 근데 이걸 코드로 옮기려면 이 재기 함수로 보통 구현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디버깅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디버깅 과정을 좀 줄여서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기 함수의 특징이죠. 이런 민맥스 트리는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이성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는 상대한테 좋은 수, 나는 나한테 좋은 수를 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있던 민맥스 트리로 만든 보드게임은 사용자 사람이 좀 흔들어 버리면, 즉 예상치 못한 수를 두면 AI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민맥스 트리는 보통 정적 형세 판단기라고 해서 이 판은 내가 한 10점 정도 이기는 것 같아. 이 판은 상대가 5점 이기는 것 같아 라고 정적 형세 판단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게임에서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틱틱토, 오목, 장기, 체스 같은 게임에는 효과가 많은데 바둑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둑과 같은 게임은 사람에 따라 정적 형세 판단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형태 판단기는 바둑에서는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에서는 한 집 또는 반집 정도 차이로 승패가 바뀌니까 바둑은 그래서 구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파고가 다른 기법으로 사람을 이겼죠. 예, 정적 형세 판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은 틱택토입니다. 오른쪽 바둑이죠. 둘 다 게임이 종료된 후입니다. 그래서 정적 형세 판단기는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5가 이겼고요. 제가 바둑을 몰라서 얘는 아마도 100이 이긴 것 같대. 변에 100이 집이 많은데 예. 그래서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정적 형세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틱택토 같은 경우는 9개의 수를 두면 게임이 끝나니까 게임을 다 떠볼 수 있죠. 뎁스 9만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바둑 같은 경우는 19 x 19입니다. 19 x 19는 361이에요. 처음에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361 수를 둬야지 게임이 끝나니까 끝까지 둬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둬볼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정적 형세 판단기를 하려면 게임 도중에 누가 얼마 이겼냐를 정확하게 판단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틱틱토만 해도 얘는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 이제 X가 둘 차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X가 훨씬 유리해 보이죠. X가 여기 두면 이렇게 포크가 만들어지니까 X가 이기는 겁니다. 아니네요. 제가 또 착각했네요. X가 여기 두지 않으면 상대가 이겨버립니다. 그죠? 바둑도 그렇고요. 하여튼 게임 진행 중에 정적 형세 판단기를 어떻게 만드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장기 같은 게임에서는 정적 형세 판단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른쪽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는데 아마 초나라가 이기는 것 같죠? 왜?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말의 개수만 봐도 뭐 대충 초가 이기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장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장기 말의 개수만 봐도 간단하게는 형세 판단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아마도 쫄보다는 차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각 말의 종류의 가중치를 곱해서 예를 들면 차는 100, 포는 뭐 70, 마는 50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서 각각을 썸을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시간은 느려지겠지만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장기 같은 경우에는 각 피스, 각 말의 활로가 중요합니다. 활로.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놈은 가중치를 낮게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활로가 많은 놈은 또 높게 잡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정적 형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정적 형세 판단기가 느려진단 말은 전체적으로 게임 트리를 서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에 적당한 정확도 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틱택토 같은 경우는 정적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면 왼쪽과 같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빙고를 만드는 거니까 X는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6개의 종류의 빙고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X는 6개의 빙고를 만들 수 있고 X는 O는요. O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만들 수 있군요. O는. 그래서 이 판에서는 O는 5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X가 선수니까, 그러니까 먼저 두는 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뭐 그렇게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형사 판단기를 만드는 방법도 본인이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죠? 예, 틱톡 예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민맥스 트리를 구현하는 걸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요 민맥스 트리 개념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